오늘 삼성이 이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PM1753이라는 서버용 SSD예요. 플래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MS라는 행사에 나와 있어요. 샘성,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행사이고 퓨처 메모리 앤 스토리지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라고 해서 낸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집중하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디램도 좀 포함을 하는 행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낸드가 주가 되는 행사예요. 부스도 지금 들어왔는데 전면에 키옥시아가 있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엔비디아 파트너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여기 P100 블랙웰이죠. 블랙웰에 탑재되어 있음을 자랑하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 서밋의 과거는 아예 사라진 HBM이 모든 것을 차지해버린 그런 느낌이죠. 얘는 낸드 칩셋들이고,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CXL 관련된 메모리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V낸드 TLC 웨이퍼고, 그 낸드가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단수를 노골적으로 공개를 최근 들어서는 안 하는 편이던데, 하이닉스는 자신있게 300단 이상이라고 공개를 했다는 점이 조금 인상적이네요. CXL 같은 차세대 인터페이스죠. 218단 플래시 메모리네요. 그리고 오토모티브용 메모리가 UFS가 있고, 오늘 신제품 공개는 사실 삼성이 있었는데 얘는 9세대 V낸드 TLC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QLC를 언급을 하고 계신데, QLC는 한 셀에 4개 비트가 저장이 된 거겠죠. 당연히 이제 같은 면적당 용량이 더 느는 거고,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이 이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PM1753이라는 서버용 SSD예요. 전 세대보다 인앤아웃 I/O 퍼포먼스가 1.7배, 파워 효율도 1.7배 늘었죠. 아무래도 AI 시대가 오면서 좀 더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좀 더 빠른 속도의 입출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당연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재밌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4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했어요. 머프라는 방식으로 하이닉스는 HBM3E까지 굉장히 좋은 양산 실적을 가져왔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에서부터는 좀 필수화가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HBM3E는 12단까지 올라가지만 HBM4부터는 16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적층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삼성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용한 일발 역전을 노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원래는 그냥 기존 머프 방식으로 올릴 거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TBD라고, 그러니까 미정이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에서 대세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계속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투자자분들이나 업계도 다 뭐나 AI, HBM이 모든 주가를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일반적인 서버 디램, LPDDR 같은 모바일용 디램, 낸드 플래시입니다.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특히나 낸드는 최근에 가격이 좀 그래도 오르다가 스테이블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역시나 1등이고 하이닉스와 이제 솔리다임, 옛날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솔리다임을 합쳐서 2위고, 3위가 키옥시아, 그리고 4, 5위가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디램은 사실상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경쟁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낸드에서는 5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진이 크진 않아요. 낸드에서 사실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삼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들도 오랜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낸드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 낸드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게 기존의 실적을 깎아먹거나 거의 그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래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의 실적을 가르는 데에서는 HBM을 특정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말고 보다 도리어 낸드, 디램 가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낸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AI 대세화로 인해서 낸드도 당연히 호재를 맞습니다. 현재의 AI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처리를 하고. 그렇다면 더 고용량의 더 빠른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 하드디스크가 모두 서버에서 SSD로 대체가 되고 있고, 더 저렴하고 높은 용량의 SSD가 필요하다 보니까 TLC가 현재 대세인 상황에서 QLC로, 그러니까 한 비트에 4개 비트를 저장하는 방식
방식으로 SSD 시장도 재편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죠. 같은 셀에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성능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회하는 것이 각사의 기술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QLC 시장이 되게 주목받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메모리 업체들을 투자를 할 때, 메모리 물론 사이클 산업이죠. 수요 공급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디램 또는 낸드의 가격이 지금까지의 실적들을 좌우했고 주가를 좌우했습니다. 단순히 HBM이 납품이 된다,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만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정말 그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의 큰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고, 얼마나 대용량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높은 수율로 양산을 해서 주요 고객사들에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지가 실적을 가른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삼성도 하이닉스도 실적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쭉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두 회사가 HBM이 됐건 아니면 뭐 낸드가 됐건 디램이 됐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메모리 패권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사이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